자, 오늘은 산업정책연구원의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라고 하고요. 10년 정도 반도체 현업에서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박사학위를 반도체 분야로 받았고요. 반도체 분야를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한 20편 정도의 논문을 썼고요. 토탈 한 20년 정도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IoT나 클라우드나 전기차, 자율주행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가 좀 관심사거든요. 실제로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4차 산업의 키워드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4차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핵심 부품이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4차 산업에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반도체에서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그러한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생존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크게 나눠보면 설계만 중심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가 있고 그렇죠.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지금 TSMC잖아요. 그렇죠. 지금 TSMC가 제가 알기로는 이 시장의 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추격을 하려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길 수 있을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기업 다 좋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핸드폰 대표적으로. 그렇죠. 스마트폰 이쪽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그쪽에서 이제 잘하지 못하면 또 이게 성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맹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파운드리 산업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신문을 봤는데 앞으로 이제 5년간 10% 이상 이렇게 이제 매년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TSMC는 이제 삼성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순수한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파운드리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하다 보니까 고객과 이제 경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업체나 뭐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두 기업 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보다는 TSMC가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TSMC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5나노, 그 다음에 이제 4나노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3나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양산은 아니에요. 내년 아니면 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TSMC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이 지금 어떤 그 사활을 보이고 있는 게 기술적인 어떤 그 능력이 더 뛰어나야만 고객들이 삼성을 쓸 수 있거든요. 그 기술적인 어떤 우수성이 뭐냐면 방식이 있어요. GAA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예전에는 이제 핀팻이라고 하는 기술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3나노부터 이제 삼성이 GAA 방식을 씁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이제 미세 전류를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요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3나노 때 도입하는 게 아니고 아마 2나노 때 이제 도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TSMC는. 근데 삼성은 쫓아가려면 그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방침을 정한 거죠. 하다 보니까 그 방식이 더 우수해요, 핀팻보다. 그래서 그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TSMC보다 더 낫다, 성능이 낫다라고 이제 판단되면 고객들이 달려들겠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3나노에서 그 GAA 방식이 안착할 수 있냐?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의 좀 기술적인 일단 관건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삼성이 기술적으로 이제 약간 뒤처집니다. TSMC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TSMC는 그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원조고요.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는 쫓아가는 기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업력 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조표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1등을 뭐 할지는 그거는 이제 퀘스천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파운드리를 안 하겠다 포기 선언을 했다가 다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이 지금 이제 7나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7나노가 한 4나노 정도 됩니다.
실제 성능. 네, 성능. 그래서 지금 그 인텔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명칭을 바꿨어요. 인텔 4로. 지금 그걸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아니면 그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삼성이나 TSMC에 비하면 한 2년 정도 뒤쳐져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인텔이 지금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면 이제 어떤 시장의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지금 자체적으로 칩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정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PC, CPU 점유율도 AMD에 많이 지금 많이 밀렸죠. 밀렸잖아요. 성능도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지금 자율자동차 그쪽에 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좀 보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95%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게 없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를 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세제택 주겠다 발표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네 엄청나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에서.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CPU 강자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가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일단 좀 계속 집중을 하면서 그게 유지가 돼주면서 좀 다른 쪽 비즈니스로 좀 확장이 돼줘야 되는데 좋게 말하면 사업 다각화를 뭐 몇 년간 꾸준히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무기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다른 걸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주가도 이제 다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정부가 좀 엄청난 지원을 해주니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나온 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려면 2024년도 그때 이후에 이제 봐야 되죠. 그때 되면 만약에 진짜로 계획대로 모든 게 딱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위협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예전에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인텔. 인텔이라든지 뭐 인피니온 뭐 이런 기업들도 다 이제 설계, 제조, 패키지 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세화 공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장비 같은 게 엄청나게 고가잖아요. 그런 장비 비용을 댈 수가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을 댈 수 없는 기업들이 제조를 못하는 거예요. 팹리스, 파운드리, 그 다음에 오셋이라고 얘기하는데 패키지 테스트입니다. 그쪽 기업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팹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조를 이제 다른 데 외주를 줘가지고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제조 자체를 완전히 그냥 포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IDM 기업 되는 것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날로그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아마 IDM 기업들이 많이 할 겁니다. 또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이 IDM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IDM 기업들보다는 전문 기업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아마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자율자동차라든지 IoT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VR 스마트 산업 있잖아요. 지금 이제 4차 산업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근데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그렇게 이제 폭발합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자동차 이쪽 산업은 앞으로 성장성이 무한한 그러한 시장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반도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메모리 쪽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거의 상관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메모리 기업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삼성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남야라고 있는데 대만 기업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 기업이 지금 거의 다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990년대 그때만 해도 뭐 20개 이상 메모리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싸움을 한 거죠. 치킨 게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과점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PC라든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이런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계 기업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공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데 그걸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어떤
공급은 할 수 없으면 이제 가격이 오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증산해가지고 이제 수량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늘렸는데 이제 수요가 줄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불황이 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합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생산해 놓은 재고가 많다. 그래서 좀 장기간으로는 좋겠지만 단기간으로 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한 이유가 모건스턴이었나요? 뭐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PC 쪽에 많이 증가됐잖아요. 수요가.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하다 보니까 PC의 수요가 이제 급증했잖아요. 근데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얘기죠. 한번 사면은 최소한 5년 정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 5년 정도는 한번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늘었다가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샀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저는. 근데 메모리 반도체도 어쨌든 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분은 이제 메모리도 성장하니까 그쪽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뭐냐면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뭐냐면 이제 SOC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칩 하나에 모든 기능을 다 넣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 반도체 칩 하나 있으면 이게 하나밖에 기능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SOC가 되면서부터 그 안에 이제 여러 칩을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칩 하나에 여러 모든... 칩이라는 게 뭐 CPU, 메모리,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 칩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도 들어가요 그 안에. 그러니까 칩이 만들어질 때마다 메모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메모리도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담았어요. 뭐 TSMC도 좀 담았고, ASML도 좀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세배 ETF, SOXL이라는 ETF도 조금 이제 담았는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를 또 받을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권영화 교수님께서 쓰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도 굉장히 좀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